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세법 내용들이 국회 논의나 심의 과정에서 다소 변질되거나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내용까지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좀 굵직굵직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 위주로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된 세법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12월 8일 국회 통과하면서 일부 내용이 바뀐 부분도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요. 자, 먼저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죠. 자, 우리가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뭐죠? 먼저 이제 취득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내는 취득세 부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취득세는 주택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 기준으로 6억, 9억, 9억 초가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세율은 변경이 없습니다. 세율은 변경이 없는데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감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취득세 감면인데, 자,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취득세 감면이 주어지는데 이거는 최초 분양분만 됩니다. 기존 주택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면적별로 됩니다. 60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이게 차등 적용이 되는데 이게 금년 말까지만 취득세 감면이 주어지도록 돼 있었는데 이걸 3년 더 연장해서 2021년 말까지 그래서 3년이 더 연장됐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택 임대사업자 하실 분이 좀 준공이 좀 늦어졌거나 내년 금년 안으로 이게 준공이 될 예정이었던 게 내년으로 넘어간다든지 했을 경우 혹시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더 연장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인데, 자, 재산세도 기본적으로 과표, 기준시가나 이런 게 올라감으로써 이제 상승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취득세처럼 말씀드렸듯이 3년 더 연장됐습니다. 3년 더. 원래는 금년 말인데 3년 더 연장됐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주택 임대 사업자한테는 두 채 이상을 가지고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한테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을 주었습니다. 즉 면적별로 차등을 주었습니다. 면적별로. 예를 들어서 준공공 주택 임대 사업자인 경우 같으면 전용 면적 40제곱미터는 100% 감면이었고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75% 감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50% 감면이었습니다. 자, 이런 혜택이 3년 더 연장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지만 또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자, 내년부터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를 가지고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자, 금년까지는 두 채부터 해당이 됩니다만은 내년부터는 한 채만 가지고 등록을 해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한 다가구 주택 있죠. 이런 우리 다가구 주택도 세대별 면적 기준으로 따져가지고 동일한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면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취득세처럼 재산세도 앞으로 3년간 더 연장이 됐다. 그래서 세법이 개정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죠. 자,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9.13 조치에서 이미 종부세를 어떻게 올리겠다 하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좀 완화를 좀 시켰습니다. 그 완화시킨 내용을 보면요. 자,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율은 이제 올라간 건 맞아요. 맞는데 세부담 상한이 원래 금년까지는 150%였습니다. 즉 전년도 대비 최대 늘어날 수 있는 게 50% 최대. 그래서 150%가 세부담 상한이었는데 지난 9.13 조치에서는 이걸 세부담을 무조건 300%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랬던 것을 일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200%인데 즉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렸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3주택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의 2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세부담 상한이 150%에서 300%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소 좀 완화된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완화된 게 있습니다. 즉 1가구 1주택으로서 9억이 넘는 그런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너무 이게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 보유, 즉 한 15년 이상 보유하신
분에 한해서는 세액공제를 최대 50%라는 구간을 하나 더 신설을 했습니다. 즉 실거주용으로서 장기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종부세 부담을 그만큼 완화시켜주는 그래서 이런 구간이 하나 더 신설됐다. 그래서 장기 보유 15년 이상 구간은 세액공제를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좀 완화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내년부터는 시장 공정가의 비율이 금년도에는 80%입니다만은 단계적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85%, 내후년도에는 이제 90% 해서 쭉 해서 100%까지 올릴 계획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바뀐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임대소득세입니다. 임대소득세. 자, 임대소득세에 대해서는 이미 다 우리가 예고가 돼서 어느 정도 내용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금년까지는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은 비과세했습니다. 즉 세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죠. 근데 내년부터는 2천만 원 이하라 할지라도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과세를 하지만은 분리과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가 뭐냐면 타소득하고 합산해서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면 종합과세가 되는 거고요. 따로따로 세금을 내게 되면 분리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는 내년부터 이제 세금이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은 분리과세로서 14%입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 경비율이 60%입니다. 60%인데 자, 이 부분도 이렇습니다. 당초 정부가 발표를 할 때는 필요 경비율을 70%로 상향을 시키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혜택이 많다 해가지고 그냥 6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공제를 400만 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본공제 400만 원은 타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 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필요 경비율이 올해까지는 60%였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좀 페널티를 주는 그런 입장에서 필요 경비율을 50%로 낮췄고요. 기본공제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기본공제 역시 타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주어지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제외되는 기준이 내년부터 좀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금년까지는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 이하면은 올해까지는 이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비과세인데 내년부터서는 좀 바뀌게 됐습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이 비과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보증금 비과세의 기준이 다소 강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9.13 조치나 작년 8.2 대책에서 중과라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일부 변경된 부분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좀 완화된 건데요. 좀 중과를 배제를 한다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표적인 게 농어촌 주택이나 고양주택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농어촌 주택이나 고양주택을 취득을 하고 나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처분을 할 때 중과가 제외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외해 조항을 좀 신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반드시 전제 조건을 좀 아셔야 됩니다. 조정 지역 내에 공시가격 6억 이하의 주택을 2주택 중 그렇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6억이 넘지 않는 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다가 그중에 한 채를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양도세 예정신고 기간 내에 농어촌 주택이나 고양주택을 취득을 했을 경우 나머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한 채를 처분을 할 때 중과가 배제가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고양주택이나 농어촌 주택도 정의가 있습니다. 자, 대지 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자, 우리가 평으로 환산한다면 약 300평 아래에 되는 대지 면적이고요. 기준 시가가 2억이 넘지 않는 2억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 외에 읍면 소재지 등에 존재해야 됩니다. 특히
고양주택 같은 경우는 그 고향에 과거에 10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분에 한해서 고양주택 취득이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농어촌 주택이나 고양주택에 대해서 농어촌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조건이 하나 신설됐다. 그래서 중과 배제라든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이런 조건을 충족을 하면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습니다. 내가 조정 대상 지역 이 지정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분양권, 이 분양권에 대해서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획일적으로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이 50%였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종전 수준으로 바꿨습니다. 즉 50% 적용을 하지 않고 보유 기간에 따라서 일반 세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대상 내가 지역 지정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분양권은 이제 획일적으로 양도세가 50%가 아니고 일반 세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된 세법을 그중에 그동안에 이제 발표된 내용하고 다소 틀린 부분 위주로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세법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부분 같은 게 있을 경우는요, 반드시 전문가하고 협의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도 이렇게 법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다소 이게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께서는 내년부터 바뀌는 게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그 정도는 최소한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약 정리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